대표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겠지만 대표님께서 가장 와닿았던 인사이트 있으면 하나만 퀸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개념은 알아요. 나무와 숲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는데 뭐가 나무고 뭐가 숲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레인 카돈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나무와 숲을 정말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그 계열에 맞춰서 정말 나무와 숲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나무와 숲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의 카테고리는 거의 세 개예요. 건강, 경제, 관계. 그러면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숲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무를 지나서 숲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조차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숲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남에 대한 거예요. 즉 우리가 나, 그 다음에 가족, 지인,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야지만 이 숲을 볼 수가 있는데 숲을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돼, 관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볼 수 있다? 그런 게 사명자죠.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레인 카돈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PCM을 처음 수강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달리던 문제는 관계 문제보다는 저는 경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건강을 못 챙겨요. 건강을 못 챙겨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또 경제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해결이 될 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PCM에 수강을 하러 왔을 때 저는 사실은 건강과 경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저는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다른 나와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나와 미래 되고 싶은 나의 관계 그 갭이 있거든요. 그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뛰어넘고 싶은 나는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꿔가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알스강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거는 전체 숲을 통해서 다시 나를 재해석하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통제와 자유가 무엇인지 왜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무와 숲의 개념을 모른 채 거의 나무에만 시달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해결되면 두 번째 나무에 시달리고 두 번째 나무가 해결되면 세 번째 나무에 시달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레인 카돈이라는 사람은 아직 네가 나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너의 나무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네가 이 세 개가 해결이 됐어? 그럼 진짜 통제권과 자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나무와 숲을 전체 다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또 수강생들에게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숲을 볼 생각을 안 하면 나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무에서 빠져나와야지 숲을 보고 숲을 봐야 다시 나무를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너무 놀라운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관점에서 삶을 전체를 정말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삶을 재해석하면서 살지 못하거든요. 네. 제가 잠깐 개미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사람들이 일단 잘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어요. 네. 건강의 카테고리, 돈의 카테고리, 경제, 그 다음에 관계의 카테고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시달려요. 맞아요. 저도 여기에 시달렸고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경제 문제를 처음에 해결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경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건강을 잃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건강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관계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돈만 벌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을 목표로 달렸던 거죠. 물론 맞아요. 돈을 쫓지는 않았어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일에서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되어지는 거야를 알았지만 이거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건강을 바꾸는 게 저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고 성공하면 원래 건강이랑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한테 그걸 깨주셨죠. 돈을 네가 건강을 잃을 때마다 보험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지 않게 먼저 보살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고 또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관계예요. 맞아요. 대표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도 다 관계 문제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랑 대화가 안 돼. 내가 내 배우자랑 대화가 안 돼.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로 바라보거든요. 그 상황을 맞아요. 문제로 바라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관계라면 쳐낼 수 있는 나의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진짜 주옥같이 나와 평생 가져가고 싶은 인간관계인데 내가 그걸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까를 내 스스로 바라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리고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들여다보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완전 다른 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맞아요. 제대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맞아요. 없다라고 봐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가 되면 저희를 소통의 징검다리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원장님 말을 들으니까 원장님이 이거 좀 설득해 주세요를 심지어 저는 운동하는 것도 저한테 설득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원장님 말은 들으니까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저는 이 공간에서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은 이거고 말을 한다고 제가 그 아이의 어떤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말은 들으니까인데 왜 이 사람 말은 듣는지에 대해서 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예를 들게요. 저희 엄마도 고집이 한 고집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면 나는 어린 나이에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당연히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엄마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결국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결국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겪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인 거야. 내가 약간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필요를 스스로 느낄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느꼈을 때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픈 게 내가 싫은 거예요. 거죠.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옮겨가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걸 했던 거고 여러분은 그걸 자녀한테 하고 있으신 거예요. 개입이네요. 그렇죠? 완전 개입이죠. 근데 그거를 느끼는 타이밍이 왔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해야죠. 엄마 거기 갔다 오니까 어땠어? 근데 거기 가니까 뭐래? 내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겠대. 답이 다 나왔잖아요. 운동의 내용이 심지어 대표님이 얘기해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제가 알려줬던 그 운동. 문제도 다 알려줬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이 틀리고 그리고 나서 확인할 때 다시 질문으로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이후로는 제가 추천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제가 뭐 족궁 이렇게 발 아치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발 아치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막 족궁을 차고 걸어라 하면 그것도 잘하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이렇게 허리 푸는 운동 해라 하면 그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고 틀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으로 그 사람이 깨닫게 만들어주면 그게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다 건너뛰고 싶은 거야. 그냥 말 한마디로 약간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돈 버는 것도 사실은 그 앞단에 내가 다져야 되는 기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내가 돈만 써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다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단에 이 사람한테 기다려야 되는 시간, 이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다 보니까 이런 또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시험이 망할 것 같으면 엄마한테 미리 전화해서 어머니 시험 망치게 그냥 둘 겁니다를 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가 진짜 시험을 망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면은 제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네가 망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네가 개선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를 저는 다 글로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험을 보기 전에 네가 써놨던 그 종이를 다시 줘요. 읽어봐라. 네가 저번에 어떤 실수를 했고 네가 어떤 걸 다짐했는지 다시 봐라.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걔가 망치는 거를 제가 한번 경험하지 못하게 제가 만약에 제 실력으로 다 커버쳤다? 걔는 어차피 제 실력발로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걔는 어차피 망해요. 맞아요. 사실 이게 공부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원장이 약간 그러니까 점수를 내줄 수 있잖아요. 내준다는 점수를 표현이 내주는 맞죠? 게 맞아. 왜냐면 내가 시험 장에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내가 만들어준 거야. 맞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점수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멀리 봐서는 그게 그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절대 거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그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어쨌건 않죠. 이번에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틀리게 두고 그 사람이 몸으로 직접 겪게 두는 어떤 그런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그럼 자 이제 돌아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죠. 네. 대표님은 어때요? 원래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한 좀 관심이 많던 분이에요?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저는 관계 맺는 거를 책으로 배운 애예요. 경청이라는 책을 엄청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기다려줄 때가 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사람의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해결해주고 싶은 저만의 욕구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나만의 지혜가 작은 지혜들이 많았어요. 많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와 지인이 되는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저는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일 뿐이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차라리 돈 버는 데 쓰자. 돈 버는데 똑같은 상담을 해주면 여기는 돈이 잘 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거를 돈 벌어야지로 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돈 버는 데 쓰면 더 잘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 상담이 늘 즐거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부모 상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의 문제와 그 어머니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신뢰를 쌓고 그 신뢰는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오래 다니게 만드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돈으로 연결이 됐어요. 맞아요. 한 학원에 들어와서 거의 6, 7, 8년 정도 보통 다니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들어오면 중3까지 다니니까. 졸업할 때까지 다니니까. 근데 여기 비결을 보면은 대표님은 항상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맞아요.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아이랑 직접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까지도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반적인 것들이 대표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였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저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되게 곱게 자라가지고 엄마가 학원 차려줘서 제가 학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엄청나게 흑수저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얘기를 꺼내면 내가 더 심한 나의 얘기를 꺼내버려. 그럼 그 어머니 얘기가 묻혀버리는 거야. 그럼 입을 닫아야 돼. 자기가 나한테 지금 불만하고 있는 거는 내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내 입으로 하지 않지만 나의 경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동의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결에 대한 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얘기 사실 불평인 거죠. 불평인 거죠. 그리고 불평인 거죠. 나한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방법을 맨 처음에는 저도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많이 알려줬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해결의 의지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나도 느끼게 된 게 이 사람들은 그냥 문제 얘기를 하는 걸 즐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관계는 제가 차단하기 시작했죠. 차라리 어차피 문제를 들어주고 고객의 문제를 들어주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되게 대표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가 되셨네요.
그쵸.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들에서 대표님이 하고 있는 게 또 인셀덤에 대한 캠페인이기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인셀덤 대리점장 구하기 캠페인. 근데 사실 이거는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손해라든지 불이익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인셀덤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영상을 찍을 때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그레인 카돈도 늘 주장하는 거예요. 너의 측근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너의 문제 또한 너의 측근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이 사람한테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세상에서 그 문제가 가능하다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든 갈 수가 있어요. 동의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학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저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더 큰 세상을 보다 보니까 문제 투성이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투성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끌려면은 아닌 것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아닌 것들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너무 많은 영어 학습법이 있는데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저는 늘 말을 해줬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엄마들은 귀가 팔랑거려요. 맞아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팔랑거리면 애가 개고생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더니 이 세상에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거짓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던 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기분?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결국 이게 부동산 교육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사람 관계,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저도 느꼈고 대표님도 좀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